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을 소개하는 도시가이러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2025년 일본 여행의 긴급 정보 9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본은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2024년은 연간 3,600만 명을 넘어 사상 최다가 되어 2023년 대비로는 경의의 47.1% 증가해 단번에 1,000만 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관광객의 유입에 의해 일본에서는 외국인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부터 부정적인 것까지 여러분이 일본에 여행을 오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긍정적인 예로는 외국인 여행자가 더욱 편리하게 일본을 여행할 수 있는 교통 IC 카드의 스이카의 업데이트, 일본에 방문할 때의 항공로의 직행편 노선의 확대, 라이드 쉐어 서비스의 오사카에서의 해금 등입니다. 부정적인 예로서는 면세 제도에 계약한 업데이트와 그 적용일의 정보, 일본 은행의 금리 인상에서의 앵고에 의한 외국인 여행자의 부담 증가, 교토를 시작으로 한 각지에서의 숙박세의 도입 등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일본의 최신 정보를 9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는 것으로 당신의 일본 여행은 더 쾌적하게, 더 즐거운 것이 됩니다. 꼭 끝까지 봐주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면세제도 최신 정보 4가지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도 설명했듯이 일본의 면세제도는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외국인 여행자가 면세로 상품을 구입하고 그것을 일본 국내에서 되팔아 이익을 얻는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부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재검토하고 있으며 얼마 전 큰 업데이트 정보가 4개 나와서 공유드립니다. 첫 번째는 면세 제도는 리펀드 방식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구입 시에 소비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구입 시에는 소비세를 지불하고 출국 시에 소비세를 환불받는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독일이나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 채용되고 있는 방식으로 악재적인 사기를 줄이는 데 효과적으로 일본 정부는 2025년도 면세 제도의 개정 가기를 결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소모품에 대해 특수 포장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판매점의 작업은 간소화되고 면세로 상품을 구입할 때 장시간의 대기 시간이 해소됩니다. 세 번째는 면세 적용 상품의 50만엔 상한액을 철폐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고가의 물건도 면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100만엔 이상 고액 상품은 판매점이 1년 번호 등 식별 코드를 추가해 기록하게 됐습니다. 네 번째는 이러한 변경의 적용일 정보로 2026년 1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이해하고 저렴하게 일본 쇼핑을 즐겨주세요. 두 번째는 일본에서 확산되는 관광세입니다. 얼마 전 교토시는 일본 국내에서도 최대의 숙박세를 도입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숙박세 상한액을 지금까지의 1박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인상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2026년 3월보다 10만엔 이상 비싼 호텔에 숙박하는 분은 1만엔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호텔 가격에 따라 필요한 숙박세는 다르고 싼 호텔이라면 지금까지와 다름없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십시오. 숙박세 1만엔은 비싼 것 같기도 합니다만 원래 일본의 국가의 숙박시설은 구미 국가와 비교해도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저렴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토 이외에도 다른 지역에서도 따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외의 지역에서는 이전 동영상에서도 설명했듯이 설국으로 유명한 북쪽 지역에 있는 홋카이도와 온난한 기후로 유명한 남쪽 지역에 있는 오키나와에서도 숙박세 도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외 지역이나 가격 변화 등 업데이트가 있으면 알려드릴 테니 구독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편리한 스이카의 출현입니다. 여러분, 아주 좋은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물리적인 카드밖에 없었던 웰컴 스이카의 모바일 버전이 2025년 봄에 출시될 것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충전 금액의 유효기간이 28일이었던 것이 180일로 확대되어 반년 이내에 일본에 다시 오는 분은 수진을 걱정할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있는 유효기간이 없는 모바일 스이카가 더 낫지 않을까? 라고 의문을 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확실히 유효기간만 보면 그렇지만 웰컴 스카의 모바일이 더 좋은 점 2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당 신칸센 표를 사지 않고 이 웰컴 스이카 모바일로 승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물리적인 티켓을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칸센을 타려면 게이트에서 스마트폰을 탭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도호쿠, 아키타, 야마가타, 조에스, 호쿠리쿠 신칸센의 자유석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웰컴 스이카 모바일은 단일 외국인 전용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뭔가 트러블이나 불명점이 있을 때는 영어를 포함한 복수 언어로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 모바일 스이카는 일본인을 위한 설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일본어로 지원이 됩니다. 또 여러분이 신경이 쓰이는 안드로이드 사용자에게는 대응하고 있는가? 라고 합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이쪽도 모바일 스이카와 같이 해외제의 안드로이드 휴대는 현 시점에서는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 경우는 유감스럽지만 물리적인 스이카를 입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수익가의 입수 방법은 이전 동영상에서 설명하고 있으므로 꼭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는 호버 투어리즘과 왜 지금 일본에 와야 하는가입니다. 현재 일본은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2024년 1년간의 반일 외국인 여행자 수는 3,600만 명을 넘어 전년 대비로는 경희의 47.1% 증가가 되어 단번에 1,000만 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동남아시아나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내방자의 증가가 뒷받침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지금의 약 2배인 6천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선언했으며 이는 통과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 달성을 위해 이전에 동영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신규 국제선 터미널의 설립, 신규 비자의 설립, 중국인에 대한 비자 기준의 완화 등 다양한 대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 향후도 점점 일본의 외국인 관광객은 증가해 현재 교토 등의 특정의 관광지에서 이미 발생하고 있는 오버 투어리즘이 더욱 여러가지 지역에서 확대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방해객을 대도시나 특정 관광지로 유인한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일본의 지방은 아직 별로 관광객에게 알려지지 않은 추천 명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꼭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추천하는 일본의 서도시에 대해서는 이전 동영상에서 설명하고 있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다섯 번째는 엔화 약세는 종료입니다. 일본 엔화는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역사적인 통화 약세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은 코로나 전과 비교해 약 40% 저렴해져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향에 종지부가 찍힐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2025년 1월 24일에 일본은행은 정책금리를 17년 만에 높은 수준인 0.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엔화 약세의 요인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통화 간의 금리 차이가 원인입니다. 즉,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 일본엔의 금리는 증가하여 엔화가 강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이것들은 복잡한 역학관계이며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은 일본 여행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일본 여행을 저렴하게 즐기고 싶다면 빨리 일본에 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는 비지트 저펜 웹 주의점입니다. 비지트 저펜 웹은 일본의 입국 수속이나 세관 제도에 관한 정보를 사전 등록하는 것으로 이러한 수속을 현지에서 단축해 실시할 수 있는 웹 서비스입니다. 실은 비지트 저펜 웹에 관해서 가짜 웹사이트나 앱이 나돌고 있는 것도 있어 저에게 문의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취재합니다. 문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지금도 일본 입국 시에 비지트 저펜 웹의 이용은 필요한가? 그렇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필요합니다. 이는 입국 수속을 간편하게 하는 서비스를 위해 코로나 사태 때 필요했던 일본 입국 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앱과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가짜가 나돌고 있는데 이용해야 하는가? 그렇다고 합니다. 확실히 이에 대해서는 매우 주의가 필요하고 실제로 가짜 앱이나 사이트에서 신고할 때 신용카드를 요구받아 돈을 인출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경고를 발신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대전제로 이 서비스는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앱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로 앱을 다운받으신 분들은 그것은 가짜이기 때문에 바로 삭제하도록 하세요. 또한 이것이 공식 웹사이트의 URL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가짜 사이트에 대항하기 위해 URL을 변경했으므로 올바른 URL을 사용하고 있음을 재확인하십시오. 비지트 저펜 웹의 이용은 필수는 아니지만 적극 추천합니다.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종이 세관 신고서에 기입하고 딘주를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용하는 경우 세관에서 생성된 QR코드를 제시해야 합니다. 공항 와이파이가 느릴 경우를 대비해 코드 스크린샷을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일본어를 쾌적하게 여행합시다. 7번째는 오사카에서 라이드쉐어 해금입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2025년 4월부터 개최되는 오사카 간사이 만국박람회에서의 이동 수요의 고조에 대응하기 위해 오사카에서 일본판 라이드쉐어의 24시간 운행이 정식으로 해금되는 것이 발표되었습니다. 놀랄지도 모르지만 일본에서는 라이드 서비스는 법률의 규제로 해금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우버 앱을 사용할 수 있지만 각국의 서비스와는 달리 택시 회사의 배차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정식으로 해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것은 2025년 4월에 개막하는 오사카 간사이 만국박람회에서는 국내외로부터 약 2,820만 명의 방문이 전망되고 있어 이동 수요가 높아지는 것으로부터 택시가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제 예상입니다만 여기서 잘 라이드쉐어 활용의 성과를 낼 수 있으면 이것은 일본 전체에서 퍼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가 있으면 알려드릴 테니 구독 부탁드립니다. 8번째는 일본 항공사의 신규 노선과 방역객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일본의 각종 항공사가 얼마 전 일본에서 세계 각국의 국제편 신규 노선을 더욱 확대하거나 증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대형 항공사인 일본항공은 2025년부터 도쿄의 나리타 공항과 미국의 시카고와 샌디에이고 간, 오사카의 간사이 공항과 로스앤젤레스 간, 일본 제3의 도시인 나고야의 중부 센토레아 공항과 호놀룰루 간의 선노선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또 다른 큰 항공사인 전일본 공수는 2024년 10월부터 도쿄 나리타 공항과 호주 퍼스 간, 도쿄 하네다 공항과 밀라노, 스톡홀름, 이스탄불 노선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일본으로의 접근이 편리해지는 것은 물론이지만 뿐만 아니라 항공권 가격 하락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각 항공사 간의 경쟁이 격화되기 때문에 타사도 같은 노선을 확대하거나 가격을 낮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행자에게 매우 좋은 영향입니다. 그 위에 항공사나 한국 노선 등 업데이트가 있으면 알려드릴 테니 구독 부탁드립니다. 9번째는 기간 한정 애니메이션 신칸센 오랭기실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그런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여러분에게 매우 훌륭한 소식입니다. 그것은 일본의 신칸센의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차량 열차가 운행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적왕을 목표로 동료들과 모험을 하는 원피스 신칸센 차량입니다. 이것은 2025년 봄에 오사카에서 규슈를 잇는 노선의 신칸센으로 주행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디즈니에 관한 신칸센 열차입니다. 이것은 2025년 2월 21일부터 2025년 9월 중순까지 주행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모든 열차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타임 스케줄과 열차 번호는 반드시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열차에 승차하여 애니메이션의 세계에 빠져들면서 즐거운 일본 여행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어땠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공유해주세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